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박하고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네,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했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의 음성 파일 전체를 어제 저녁 공개했습니다. 일부가 누락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기사가 기획된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72분짜리 꽤 긴 음성 파일이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2분짜리에는 대체적으로는 대장동 관련한 개발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행됐는지 사업 경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다른 이야기, 이제 다른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 지인들 이야기도 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전화도 받고, 예.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고 마지막에 또 화장실 가는 화장실 속의 내용들도 이제 녹음된 녹음 파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뭐 여러 사람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된 사건의 이름들도 거론되고 심지어는 최서원 씨 이름까지 등장하는 네. 등 다방면의 다양한 주제로 이제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네, 저도 다 들어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화천대유의 운영 방식과 투자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조우영 커피 사건은 보도 내용과 원본 파일이 그럼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하고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아니 거야? 그냥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자, 당시 뉴스타파에 공개됐던 내용과 어제 공개한 원본 파일에는 좀 차이가 있군요. 네, 핵심적인 부분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커피를 타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오인됐게 이제 보도를 했지만 네. 전반적인 전부의 원본을 봤더니 커피를 타준 다른 검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모 검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나 커피도 박모 검사가 타줬다는 게 아니라 뒷부분은 또 직원들이 타줬다라는 취지여서 커피를 타준 주체에 대해서는 뉴스타파 보도가 조금 오해할 소지 있게 보도를 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전반적인 취지로 이 김만배 씨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불법 대출 사건을 본인이 박경수라는 특검, 그러니까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박경수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해서 그냥 봐줬다. 수사 무마나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걸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여전히 담겨 있어서 네. 이 내용 자체가 모두 허위인지
과장됐는지 뭐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 72분 길의 녹취록 전문을 보면 커피를 타준 건 검사가 아니라 직원들이고 또 조 씨가 검사와 커피도 마시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보도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의도적인 편집으로 봐야 될까요? 본인들은 의도성은 없고 그 당시에 시간도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대화가 연결이 안 돼서 일부 편집해서 내보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시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워낙에 대선에 치열하게 며칠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청자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쓸 필요는 있었어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편집할 필요성이 없는데 편집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해명이 나온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부실 수사가 있었다. 그때 대검 중수 과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후배가 박모 검사였기 때문에 박 검사가 봐줬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사가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지지를 이제 봐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사를 쓸 때 예를 들면 편집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게 썼더라면 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가 훨씬 더 경감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꼭 그렇게 편집을 한 의도, 방향성,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디오 파일을 어떻게 편집하느냐는 뭐 저도 방송 기자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자, 그날 방송에 나간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윤석열이가 네가 조호영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신앙림 위원장이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김만배가 응, 땡땡땡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자,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죠. 직접 이 사람을 불러서 커피를 타주면서 그냥 내보내줬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뉴스타파는 왜 원본을 공개했을까요? 이런 논란이 생길 거를 뻔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윤리 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나 여러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해서 지금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사전의 모의에서 사전의 허위 인터뷰를 조작해서 일부러 이 대화를 녹음했다, 인터뷰를 네. 녹음했다라는 걸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 72분을 들어보면 어떤 계획성 있는 인터뷰라고 보다는 네.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기획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놨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대선 전에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기획을 했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화가 대다수를 이뤄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분량에 따져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네. 분량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취지를 본인들의 입장과 이제 그 뒷받침되는 변명으로 삼고자 이렇게 공개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사주거나 조영 씨를 직접 만나서 뭐 수사를 무마하거나 가라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최초에 보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실하게 주의 의무를 좀 위반해서 보도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일부 해명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차 박영수 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도 했고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서 시간적 간격이 없어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건데, 그런 사실 팩트에 대한 조사의 어떤 시간적 간격은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건 아까 그걸 전체를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더라면 훨씬 더 국민들이 평가하거나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분량의 차이가 크지도 않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는 매체죠.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커피와 연관되도록 조금 더 어떤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자 했던 의도로서 편집한 거 아니냐라는 점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타파는 인터뷰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고, 김만배 씨가 보도가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인터뷰 자체가
기획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인터뷰 성격을 가지는지도 조금 대중들이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사전에 기획돼서 뭔가 언론에 공개될 걸 전제해서 대화를 했다고 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분량상 적다라는 부분하고 여기 내용 보면 조우영 브로커를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잖아요. 네. 그런 면들은 사실은 자기도 법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얘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또 박영수 전 특검을 이제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게 된 경위도 본인이 개입한 걸 설명하고 있고 또 뭐 최서원과 관련해서도 이 뭐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다수 들어 있어서 네. 기획된 인터뷰가 아니라 이 서로 아는 지인 관계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사업 내용들을 설명하는 취지였다 이런 반론이기 때문에 기획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은 이제 뉴스타파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론사와 특정인이 공모해서 대선의 어떤 허위 사실로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사전 모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한테 인터뷰 닷새 뒤에 줬다는 돈 적지 않죠. 1억 6,500만 원이 이 인터뷰를 조작해 준 대가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의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이재명과는 나를 분리를 해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어떤 방향성 있게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가 나기를 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학민 씨가 스스로 몰래 녹음했던 녹음 파일이지만 네. 이것을 이제 그 뉴스타파에 이제 전달하면서 조금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억 6,500만 원을 준 거 아니냐. 대가 관계를 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언론에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신학립 씨랑 김만배 씨 주장은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정보성 책에 대한 대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체 진실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1억 6,500이 책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신학립 씨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 을 위반하는 결과가 이르고요. 또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배임수재 혐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대가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이 책을 제가 보지 않아서 이게 정보 대가성이 얼마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재계의 어떤 혼맥에 관련된 정보들을 망라한 책이라고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책을 1억 6천만 원 상당에 사는 것이 합리적인 금액인가? 이거는 또 검찰에서 수사 결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의 어떤 목적 그리고 돈이 상당한 금액으로서 적정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책이 3권인데 한 권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만 원이고 VAT 포함해서 이제 1억 6,5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김만배 씨 사무실을. 그랬더니 그 책이 1억 한 권에 5천만 원짜리 책이 방치돼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죠. 네, 일단은 계약서는 벌써 이 인터뷰 전 수개월 전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경위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5천만 원짜리로서 정보가 굉장히 망라해서 중요한 책을 왜 함부로 대했는지 함부로 대했다는 것도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네. 사무실에 비치한 게 내가 중요하게 보관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 그냥 보이는 뭐 잘 쓰지 않는 곳에 뒀다 해서 방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석연찮은 점은 있습니다. 책을 알려지지 않고 중요한 기밀사항이 아니거나 이런 경제적인 어떤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책을 5천만 원씩 한 권에 줬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누구라도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딱 불법이다 아니다라 현재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지금 이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황입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 이 전체 판을 짠 건 그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대규모 수사팀을 만들었고 대선 전에 허위 수사로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투표 전에 사실을 현혹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떻게 보는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수사를 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또 네.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허위 인터뷰가 존재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면 결국 이 녹취록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
을 가려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 대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라든가 그 밑에 있는 박 검사를 통해서 통했다라는 건 청탁을 했거나 수사 무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정관예우 그 활동을 했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피를 타준 주체를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분량상 조절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명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수사는 이제 앞으로 진행돼서 진행 경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이 사건이 뭐 선거 직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폭로나 보도나 엄청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 뒤돌아 봤을 때 허위였던 정보나 가장됐던 정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너무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네. 사실은 조금 나중에 대선 전에 다양한 곳에서 폭로가 들어오는데 네. 사실 조사 권한이 없는 언론사가 뭐든지 팩트체크를 다 해서 보도를 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언론 보도의 자유와 어떤 균형 감각 있는 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어떤 그 언론업에 대한 어떤 뭐 중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취소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언론사를 이제 문 닫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한 범죄이나 심각한 윤리 위반이 이제 지적이 됐을 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 말고 이 사건으로 또 검찰 수사를 받을 텐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게 사실은 내 허풍이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석방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자, 김만배 씨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이었는데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된 녹취 내용을 뒤집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앞뒤 말이 맞지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사실 김만배 씨의 녹음 자료가 포함된 대장동의 그 수많은 녹취록 중에 일부들은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내가 조금 세게 보이기 위해서 조미료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풍이나 허위 사실 네. 가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가장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 이 과장이라면 사실 사건을 무마하거나 좀 봐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건 의견 표명으로 보이지 또 사실적시라고는 보이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관계 중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위인지 그걸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언론사는 이 부분 중에 진실한 사실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충분한 주의임으로 여러 가지 보도나 팩트 체크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죠.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친 뒤에 귀가했는데 신앙림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예, 유령. 저는 뉴스타파의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 관계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콘텐츠나 보도나 뭐 이런 뭐 종합적인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네, 자 신앙림 씨, 뭐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5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15년, 20년 만에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받고 만났다는 게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이고 이 신앙림 씨의 주장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 전에 지인들끼리 15년, 20년 사이에 만났던가 아니면 그 직전에 만났던가가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선 정치 공작 기획 인터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기획이라는 건 사전에 수차례 모의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시킬지에 대한 사전 계획이 존재해야 되고 네. 사전 계획을 하려면 충분한 인적 관계나 소통의 어떤 정황들이 필요하니 화천대유에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는 가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명함이 나온 부분도 유령이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전혀 개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아까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 또는 네.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 관계성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질문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신학님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걸 일부러 녹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래 습관상 녹음을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후 경위에 수많은 녹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자택이나 이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이 인터뷰든 사적 대화든 이 날짜 이전에 이제 서로 대화란 통화 목록이라든가 이런 뭐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결과들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책 대가와 관련해서는 진짜로 책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였느냐 아니면 책값을 빙자한 다른 목적의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수수였느냐 이것도 이제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타파에 보낸 시점이 만약에 본인은 고민하다가 TV 토론회에서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뒤늦게라도 줬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누군가 논의를 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변명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